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바로 명제인데요. 이 명제라는 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명제라는 거는 하나의 문장이나 수식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참 혹은 거짓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안경잡이 개발자는 남자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이거나 남자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경잡이 개발자는 남자이다는 명확하게 명제이자 참이라는 진리값을 가지는 그런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자세하게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명제는 쉽게 말해서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실, 즉 참이냐 아니면은 거짓이냐, 이렇게 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명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진리를 구분할 수 없거나 좀 애매모호해서 진실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둘 중 하나라고 구분할 수 없는 문장 같은 경우는 명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부적으로 0 또는 1이라는 값을 가지는 컴퓨터의 메모리처럼 정말 참 혹은 거짓 둘 중 하나의 값만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명제가 거짓값이 아니라면 반드시 참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참이 아니라면 반드시 거짓인 거고요. 또한 이러한 명제를 여러 개 조합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명제를 조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남자는 성염색체로 XY를 가진다. 안경잡이 개발자는 남자다. 즉 안경잡이 개발자는 성염색체를 XY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명제를 조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명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한번 이런 명제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한번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다음의 문장들을 보면서 이 문장들이 명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1번을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명제라는 것은 반드시 참 혹은 거짓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명제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빈은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원빈을 보는 관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빈은 잘생겼다라는 이 문장은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컴퓨터는 재미가 없다. 이것은 개개인의 감상과 같이 어떠한 주관이 개입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찬가지로 명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 11은 소수이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명제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어떠한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러한 경우 명제 중에서도 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11은 소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기는 동물이다. 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기가 동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명제이자 참이라고 할 수 있죠. 모기는 식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한번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연산자라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6가지가 이산수학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산수학이 명제를 다루는 이러한 연산자는 명제를 연산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여러 개의 명제가 한데 묶여 있어도 이제 그러한 명제의 관계성이라든지 여러 개의 명제가 묶여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6가지 정도가 기본 연산자로 존재하는데 각 연산자는 컴퓨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특히 이러한 기호들은 나중에 컴퓨터 구조를 가든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아마 계속해서 사용이 될 겁니다. 이제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게 낫이죠. 이 낫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떠한 거짓 문장이 있는데요. 이 거짓 문장의 낫이라고 하면 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낫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거짓을 참으로, 참을 거짓으로 바꿔주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낫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쓰여서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P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P라는 문장에 not을 씌우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not P라고 읽는 건데 어떠한 문장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땐 이런 식으로 not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P라는 문장이 원래 참이었다면 not P라고 하는 문장은 거짓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not이라는 연산자는 항상 자기 뒤쪽에 오는 이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 그 값을 거짓이었다가 참이었다가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값을 가지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바로 이 AND라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 AND 연산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명제를 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P and Q라고 한다면 P이면서 Q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둘 다 참일 때만 참값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거짓인 거고요. 이렇게 둘 다 참일 때만 참값을 가지고 한 개라도 거짓값을 가진다면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AND이기 때문이에요. P이고 Q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ND와 비교되는 게 바로 이 OR인데요. OR 같은 경우는 P, OR, Q라고 했을 때 P 혹은 Q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둘 중에 단 하나라도 참이라면 결과는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P이거나 Q, 즉 P가 될 수도 있고 Q가 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참이라면 결과가 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OR이 하는 역할이고요. 만약에 P가 거짓값을 가지고 Q만 참값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문장은 참이라는 결과를 내포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exclusive OR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배타적 논리합이라고 말합니다. 배타적 논리합이라는 것은 서로를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P exclusive OR Q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 개만 참인 경우가 참이 됩니다. P는 참인데 Q는 거짓일 때, 반대로 P는 거짓인데 Q는 참일 때, 즉 이 중에서 단 한 개만 참일 때 결과적으로 참값이라는 결과를 반환하는 게 배타적 논리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되게 이름은 어려운데 원리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둘 중에 한 개만 참일 때 결과가 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OR 같은 경우는 논리합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AND 같은 경우는 논리곱이라고 하고요. 사실 처음엔 이렇게 곱인지 합인지 AND인지 OR인지 이런 언어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함축이란 게 있는데요. 사실 함축이란 말보다는 조건 명제라고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P일 때 Q이다 이렇게 조건 명제를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경우는 마치 비가 올 때 우산을 쓴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조건과 결과의 이러한 조합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해요. 즉 어떠한 조건일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조건과 결과에 따른 흐름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조건 명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사용하고요. 이 조건 명제 같은 경우는 조금 기억해둬야 할 게 있는데요. P일 때 Q이다라고 이런 조건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조건 명제는 다른 말로 함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함축과 조건 명제는 같은 뜻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리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이런 거를 바로 진리표라고 하는데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리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만약에 P가 T이고 Q도 T일 때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다 써볼 수가 있죠. 둘 다 참값일 때, 뭐 하나만 참값일 때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다 써봤는데 4가지 경우가 있죠. 이때 각각의 한번 결과를 나타내 볼게요. 자, 만약에 P일 때 Q이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둘 다 참값이라면은 결과 또한 참값입니다. 하지만 P는 참이고 Q는 거짓일 때는 F, 즉 거짓값을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참값을 반환합니다. 바로 이 조건 명제가 처음 들었을 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참값이고 거짓값일 때만 거짓값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참값이죠.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1 플러스 1이 2일 때 2 플러스 2는 4이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조건 명제가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성립을 할 때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문장 자체의 의미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명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한 조건 명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참값이고 참값이죠.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맞고 2 더하기 1은 4가 맞기 때문이에요. 즉 이건 결과적으로 참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4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이 경우는 false 값이 되죠. 즉 참값이고 false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 즉 거짓값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참값이고 거짓값일 때만 이런 조건 명제는 거짓값이라는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쌍방 조건 명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우는 조건 명제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가리킬 때를 의미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P와 Q가 만약에 쌍방 조건 명제에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면 두 값이 서로 일치할 때만 이 쌍방 조건 명제는 트루값을 반환합니다. 즉 P와 Q가 모두
t값을 가질 때는 이렇게 t값을 내포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둘 다 또 마찬가지로 f값을 가질 때는 또 이렇게 true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나머지 경우는 모두 다 false 값인데요. 이런 식으로 두 값이 서로 일치할 때만 true값을 반환하는 걸 바로 쌍방 조건 명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연산자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러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명제를 합치면 그것을 합성 명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조건 명제란 원인이 되는 명제와 결과가 되는 명제가 존재하는 명제입니다. 이 조건 명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화살표로 표현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자, 바로 1번부터 볼게요. 명제 P가 만약에 핸드폰은 돼지저금통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을 부정하고 진리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부정이라고 한다면 not을 사용합니다. 즉 어떠한 값이 아니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이렇게 P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의 부정은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문장이 바로 P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명제의 진리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기존의 명제 P가 핸드폰은 돼지저금통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거짓이죠? 왜냐하면 핸드폰과 돼지저금통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부정, 즉 not P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참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진리값은 참값이 되는 거고요. 이 명제 P라는 것의 부정은 not P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두 명제에 논리 곱 연산을 수행하고 진리값을 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 곱이라는 것은 AND 연산을 의미한다 했었죠. AND라고 말한다면 P이면서 Q이다. 즉 P이고 Q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P이고 Q이다 이렇게 논리 곱 연산을 보여주고 이 경우는 진리값을 한번 구해보자면 먼저 P 같은 경우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건 참값이죠. 그리고 Q 또한 참값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참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P와 Q가 모두 참이기 때문이에요. 즉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이 AND 연산, 즉 논리 곱 연산의 정의에 따라서 참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거짓값이라면 결과는 거짓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두 명제의 논리합 연산을 수행해 볼게요. 논리합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5할 연산을 의미하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P이거나 Q일 때, 즉 P와 Q 둘 중에 하나라도 참값이라면 참값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P를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여자다. 이건 틀린 명제죠. 왜냐하면 남자도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은 거짓이라는 결과를 반환하고요. 이 Q라는 것은 이는 짝수다. 이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2, 4, 6, 8 이런 식으로 짝수라고 한다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그러한 숫자가 모두 짝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P는 거짓이지만 Q가 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참값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4번을 풀어볼게요. 이 4번 같은 경우는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수행하라고 하는 건데 배타적, 즉 서로를 배제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참값을 가진다고 했었어요. 즉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명제에 P와 Q를 봤을 때 먼저 P와 Q가 뭐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5는 3보다 크다. 이건 맞는 명제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은 1보다 크다. 이것 또한 맞기 때문에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배타적 논리합 같은 경우는 두 개 중에 한 개만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라고 했어요. 즉 서로를 배제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어야 한다. 즉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P와 Q 모두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배타적 논리합이라는 거는 이름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조건 명제에 대한 진리값을 구하세요. 원숭이가 동물이면 파리는 동물이다. 자, 이제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조건 명제는 조건이 참이고 그리고 결과가 거짓일 때만 결과값으로 거짓을 내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부 다 참이라고 했었어요. 즉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P는 원숭이가 동물이다. 그렇다면 Q는 파리는 동물이다겠죠? 지금 보면은 원숭이는 동물이 맞나요? 원숭이는 동물이 맞죠. 그리고 파리 또한 동물이 맞기 때문에 둘 다 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둘 다 참이기 때문에
결과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는 참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참일 때 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조건 명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참값을 반환하기 때문이고요. 참이랑 거짓일 때만 거짓이라는 값을 반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다음으로 6번을 보면은 조건 명제 P면 Q이다의 진리표를 작성하는 게 문제인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바로 진리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표 같은 경우는 각각의 모든 경우를 다 써주는 거라고 했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P랑 Q가 있을 때 각각의 모든 경우를 4가지로 표현을 해서 한번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진리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체를 바꿔준 다음에 한번 진리표를 작성해 볼게요. 먼저 P가 T이고 Q도 T일 때, 그리고 P가 T이고 Q는 F일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든 경우를 다 작성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참일 때 참이기 때문에 참값이고, 참일 때 거짓일 때만 이때만 F값을 반환하고 나머지 전부 다 참값, T값을 이렇게 반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 명제의 진리표인데요. 굉장히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것과 같이 T이고 F일 때만 이렇게 F값을 반환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조건 명제의 진리표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명제와 그 명제를 다루는 연산자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명제 같은 경우는 항상 참 혹은 거짓으로 딱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을 의미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장이 있을 때 그게 명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산자 같은 경우는 6가지 종류가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명제들을 다루기 위한 도구로서 연산자가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명제를 합친 합성 명제도 있고, 조건과 결과, 즉 뭐뭐일 때 뭐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 명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산자는 뭐 부정, 그리고 논리곱, 논리합, 즉 논리곱이라고 한다면 and이고 논리합이라고 한다면 or,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배타적 논리합을 거쳐서 이렇게 조건 명제까지 이렇게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조건 명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고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개념을 다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명제와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